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 회사가 끝장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낯선 남자의 지능 묻은 짝퉁이 지운동화가 마치 강남클럽 VIP 룸의 발받침대라도 되는 양내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치 청와대 보안구역처럼 사수해온 내 인체공학적 의자, 내 허리 보호의 성역은 브릿지 염색을 한 머리에 전자담배를 물고 금붕어 수준의 자의식을 가진 25살짜리 철부지에게 점령당해 있었다. 그는 멍청하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요, 당신이 김수연 이사님? 아빠가 당신 성격 쿨하다고 하던데. 그러더니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낙하산 인사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각도를 잡았다. 마치 남친 짤이라도 찍으려는 듯 내 책상에서 셀카를 찍었다. 책상 근처도 옆도 아닌 바로 내 책상 위에서 말이다. 그러고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캡션을 달아 올렸다. 드디어 이곳을 접수함. 그 순간 내 심장은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석회화되었다. 이런 종류의 광대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삼류 창고 추적 시스템을 수백억 원짜리 물류 플랫폼으로 키워내며 16년을 보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임원급 쓰레기들을 만나게 된다. 허울 좋은 양복쟁이, 아이디어 도둑, 스테이플러 하나 제대로 못 찍으면서 비전만 외치는 몽상가들 말이다. 하지만 박민우, 이 녀석은 새로운 종자였다. 그는 유능한 척조차 하지 않았고 신경 쓰는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지함이 스톡 옵션과 함께 제공되는 옵션이라도 되는 양무식을 과시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화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은 아니었다. 내 혈관에는 얼음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건 새벽 2시에 다른 임원진들이 청담동바에서 비싼 위스키로 시리즈 C 투자를 자축하고 있을 때 깨알 같은 약관을 읽은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오는 차분함이었다. 제7조 46페이지. 인수합병 계약서의 산더미 같은 표준 조항들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조항. 직원 또는 관계자에 의한 평판 훼손, 경영권한 사칭 또는 기밀 누설이 발생할 경우 매수자의 단독 재량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박민우는 그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뇌로 인수합병 첫날에 내 의자에 앉아 내 책상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지오태그 위치 정보와 타임스탬프까지 박아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것이다. 지금 당신은 내가 왜 폭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책상을 엎고 김수연답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는다. 나는 이메일을 전달할 뿐이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말하기 전에 그리고 믿어달라.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 잠시 할 말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구독을 안 눌렀다면 제발 좀 눌러달라. 여러분 중 90%는 회의실의 박민우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러면 내 차갑고 소심한 심장이 찢어진다. 구독 버튼을 눌러라. 좋아요를 눌러라. 그건 우리 팀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다. 우리의 야근이 끝없는 수정 작업이고 카페인으로 촉발된 복수의 독백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 계속해보자. 나는 게시물을 본 후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복사실로 걸어가 3개월 전에 외워둔 인수합병 서류 뭉치를 출력하고 형광 핑크색 펜으로 제7조를 강조한 뒤 사내 우편 봉투에 넣고 참조, 박 대표라는 포스트잇 하나를 붙였다. 그러고 나서 위치 정보, 시간, 그리고 싸구려 아이돌처럼 씩 웃고 있는 그의 뻔뻔한 얼굴이 담긴 인스타그램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나는 그것을 법무팀에 보냈고 참조에는 아무도 넣지 않았지만 숨은 참조, BCC에는 모두를 넣었다. 나는 내 사무실, 정정한다. 내가 가졌던 사무실로 돌아와 박스 하나를 쌌다. 드라마틱하게 짐을 싼 건 아니었다. 강아지 액자 하나, 시스템 아키텍처의 버전 기록이 담긴 USB, 그리고 또 회의 내 이메일로 해도 됐을 텐데 라고 적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컵뿐이었다.
나는 사원증을 박민우의 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올리고 있었고 눈치채지도 못했다. 인사팀 직원이 나가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반차 쓰세요? 그녀가 쾌활하게 물었다. 뭐, 그런 셈이죠.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아직은, 하지만 내가 설계한 시스템들의 특징은 기폭장치 버튼이 눌러질 때 콘솔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항상 로그를 남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민우, 그는 버튼을 아주 꾹 눌러버렸다.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빌딩을 걸어 나갔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인수는 아직 공표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제7조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자, 서커스를 시작해볼까? 나는 차로 가는 먼 길을 택해 언제나처럼 웅웅거리는 하역장 옆을 지났다. 트럭들이 후진하고 지게차들이 죽어가는 삐삐 소리처럼 삐삐거렸다. 저 하역장이 범퍼카 경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스케줄링 로직의 절반은 내가 짠 것이었다. 저밖에 누구도 내 이름을 몰랐다. 그게 포인트였다.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저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 됐다. 건물 안에서는 이미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제목, 제7조, 평판 훼손 및 계약 위반, 인사칠에도 이모티콘도 없었다. 그저 스크린샷 하나와 합병 계약서 인용문, 그리고 참조된 조항에 대한 텍스트 한 줄뿐. 권한의 공개적 사칭 확인됨. 첨부 참조. 법무팀의 수신함에 얌전히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폭발하는 종류의 이메일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포맷하지도 쾅 닫지도 않았다. 관뚜껑을 닫듯 조용히 덮었을 뿐이다. 내 사원증. 책상 위에 앞면이 보이게 두었다. 박민우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때 내 이름을 보길 원했다. 아마 그는 그걸 컵받침으로 쓰고 있겠지만 복도에서는 인사팀 직원들이 누군가의 글루텐 프리 생일 케이크에 대해 키득거리고 있었다. 나는 종이 박스를 들고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복지팀의 김대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바람 좀 쐬려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는 내가 기업 전쟁터가 아니라 요가라도 하러 가는 줄 알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들은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컨설팅 서류를 보관해둔 개인 창고로 향했다. 회사 사람 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생각조차 못했던 곳이다. 나는 파일 캐비닛을 열고 인수합병 이야기가 사내 메신저인 슬랙에서 공기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했던 날 준비해둔 바인더를 꺼냈다. 바인더에는 매직으로 멍청이들의 짓거리에 대비하여 라고 적혀 있었다. 굵은 밑줄이 그어진 내부에는 특허 출원 사본, 독립 라이선스 문서, 그리고 2년 전 박상훈 대표의 이름이 외부 자문위원이자 비전 있는 잠재적 경영자로 주주총회에 처음 거론되었을 때 조용히 설립한 내 개인 법인 1인 유한회사 등록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왔다. 비전가가 나타나면 엔지니어들은 사라지고 머지않아 서버실 관리는 라즈베리 파이를 든 라트비아 10대에게 아웃소싱 되면서 직원들에게는 열정을 가지라는 훈계나 듣게 된다. 그래서 나는 출구를 만들었다. 조용하고 똑똑한 출구들을. 내가 손댄 모든 운영 시스템에는 심장박동이 있었다. 코드 조각, 라이선스 토큰, 미들웨어 의존성. 이것들은 내 법인 소유였고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다. 24시간 통보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허가였다. 매수자인 럭색은 아직 그걸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제7조가 발동되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깨끗한 길을 찾으려 할 테니까. 박상훈도 없고 박민우도 없고 링 조명 켜고 방송하는 금수저 인플루언서에게 산업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 그런 길 말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키텍처가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건 내 것이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개인 이메일을 열었다. 인수감시라는 폴더 하나. 그 안에는 모든 NDA, 비밀 유지 계약서, 모든 계약 수정본, 타임스탬프가 찍힌 구현 진행 상황이 들어 있었다. 나는 지옥에서 온 휴가 앨범을 넘기듯 스크롤을 내렸다. 4개월 전 통합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공급업체 관계를 간소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번역하자면 새로 올 CEO의 대학 동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썼다. 하지만 단순히 간소화한 게 아니라 고립시켰다. 나는 내 법인을 통해 실행되는 의존성 스택을 만들었다. 모듈식이고 우아하며 법적으로 방탄인 구조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로딩 시간이 빨라진 것을 보고 클라우드 요정이 다녀갔다고 생각했다. 창고 문을 닫고 집으로 운전해 갈 때쯤 아드레날린은 가라앉았다. 분노도 공포도 없었다. 침몰하는 요트에서 유일한 구명정을 내가 쥐고 있고 나머지는 누가 상석에 앉을지 싸우고 있다는 걸 알 때 오는 빙하 같은 차분함뿐이었다. 나는 꿀을 넣은 제스민 차를 타고 창가에 앉아 이메일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이메일은 법무팀에서 왔다. 수신 확인, 즉시 검토 중. 그 다음은 구매팀이었다. 새 분석 레이어의 라이선스 소유권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나요? 시작됐군. 눈사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산 높은 곳에서 눈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그들은 문을 두드릴 것이다.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니다. 아직은 공포에 질려올 것이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모습으로. 법무팀이 두 번째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팀 동관에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다. 김수연이라는 이름은 인턴들의 자세를 바로잡게 하고 이사들이 초안을 다시 읽게 만드는 그런 조용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메일이 제7조 평판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공용감사 수신함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자신의 결혼식 혼전 계약서까지 붉은 펜으로 수정했던 베테랑 법무보조원 최 부장조차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처음에 그들은 실수라고 생각했다. 설마 그 제7조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이 PDF를 열었을 때 스크린샷 하나가 있었다. 드디어 이곳을 접수함이라는 이제는 불멸이 된 캡션과 함께 김수연 이사의 책상에서 씩 웃고 있는 박민우의 뻔뻔한 얼굴, 타임스탬프가 찍힌 공개 게시물, 본인 인증 완료됨. 딜이 종결되기도 전 활발한 인수 실사 기간 중 회사 건물 내에서 물리적으로 게시됨. 오, 맙소사. 누군가 속삭였다. 제7조는 장식용이 아니었다. 매수 측 변호사들이 3주간의 협상, 2번의 밤샘, 그리고 임원 행동 강령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고성방가 끝에 삽입한 조항이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악몽, 내부의 멍청함으로 인한 평판 추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핵무기 발사 버튼이나 다름없었다. 문구는 잔인하고 명확했다. 임원 또는 관련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경영 통제권을 사칭하거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즉시 계약 철회의 사유가 된다. 매수자의 단독 재량, 항소 없음, 재협상 없음, 그냥 클릭 한 번의 거래 종료. 그들은 마치 법원 소환장처럼 노란색 형광펜과 붉은 볼펜으로 강조된 출력물을 둘러싸고 모여들었다. 이곳을 접수함. 주니어 변호사 중 한 명이 물었다. 농담으로 한 말 아닐까요? 최 부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법정에서 농담은 안 통해요.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인식이 방금 바이럴을 탔고요. 문제는 캡션뿐만이 아니었다. 누가, 어디서, 언제 올렸느냐가 문제였다. 신임 CEO의 아들이 시스템 총괄 이사의 책상에서 매수자가 인수하려는 모든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를 조용히 관리해온 바로 그 이사의 책상에서 인수합병 첫날에 올린 것이다. 박민우는 법적, 기술적, 운영적, 통제권이 전혀 없는 대상에 대해 자신이 책임자라고 선언한 셈이다. 에스프레소를 마신 리트리버 마냥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면서 말이다.
위치 태그, 타임스탬프, 심지어 회사 네트워크 IP 주소까지 찍혔다. 그들은 평판 조회를 돌렸다. 15분 걸렸다. 박민우의 소셜미디어는 부의 과시, 상해 탈의 헬스장 셀카, 맞춤법 틀린 사업가 코스프레의 향연이었다. 그 게시물은 이미 팔로워 12만 명을 보유한 벤처 캐피털 밈 계정에 리포스트된 상태였다. 매수 측 변호사들이 일시간 안에 볼 것이다. 아직 안 봤다면 말이다. MA 파트너 중 한 명이 초기 제7조 협상 당시에 슬랙 대화록을 꺼내고는 신음했다. 우리가 이 조항 유지하려고 싸웠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박 대표가 편집 증적이라면서 딜 전체를 엎을 뻔했는데 침묵이 감돌았다. 우리가 지뢰를 밟았고 이제 발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달을 때 오는 그런 침묵이었다. 오전 10시 23분 법무팀은 문제를 박상훈 대표에게 에스컬레이션 보고했다. 이메일 제목, 긴급, 제7조 발동에 따른 매수자 노출 위험, 스크린샷을 첨부하고 조항 전문을 인용했으며 중대한 위반, 노출 위험, 계약 무효화 같은 단어를 추가했다. 수신 확인 기능을 켜고 보냈다. 10시 27분, 박 대표가 읽음 표시를 했다. 10시 29분, 답장이 없었다.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CEO가 이런 이메일에 답하지 않는다면 리더십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바닥이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빨리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사회 라인으로 이메일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코멘트 없이 제목과 이미지만 동부와 서부의 이사들이 한 줄짜리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거 장난입니까? 누가 승인했소? 박민우가 누굽니까? 김 이사는 왜 없나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이미 문을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없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달았을 때 피해는 서서히 스며드는 게 아니라 질주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15분 매수자 측이 침묵했다. 누군가 딜의 전원 코드를 뽑은 것 같았다. 통합회의는 갑자기 취소되었다. 캘린더 초대장은 새로 고침 도중에 사라졌다. 몇 주 동안 예의 바른 이모티콘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말로 윙윙거리던 인수팀과의 공유 슬랙 채널은 디지털 묘비로 변했다. 메시지도 없고 입력 중 표시도 없었다. 비싼 변호사들이 대여를 정비할 때에 소름 끼치는 정적뿐이었다. 첫 공식 메시지는 오전 11시 32분에 도착했다. 매수자의 외부 자문 변호사가 박상훈 대표에게 보내고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을 참조에 넣은 간결한 이메일이었다. 제목, 긴급 해명 요청, 소셜미디어 게시물 첨부, 본문, 귀사의 운영 통제권과 관련하여 인수인계 조직도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이 작성한 공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1. 박민우의 신원 및 직함. 2. 그의 현재 역할 및 책임. 3. 드디어 이곳을 접수함이라는 발언이 농담인지 아니면 내부 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면 해명이 있을 때까지 통합 논의를 중단합니다. 인사말도 서명란도 없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진 법적인 칼날뿐이었다. 박상훈은 50분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답했을 때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가 기업 지배구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예상할 법한 내용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해당 개인은 제 아들 박민우입니다. 조직 내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적절한 유머 시도였으며 회사의 견해나 운영 구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치 중입니다. 다음 단계를 알려주십시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축소하려 했을 뿐이다. 철없는 20대의 무해한 실수인 척, 나쁜 농담인 척했다. 하지만 그 시점의 박민우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링크드인에서 트렌딩 중인 빌어먹을 교훈 그 자체였다. 스크린샷은 삭제되지 않으니까. 누군가 이 게시물을 중견 물류 인플루언서 신이시여 그런 존재가 있다니에게 제보하는 순간 제지 공장에 난 대형 화재처럼 번져나갔다.
1시간도 안 되어 캡션은 금수저 CEO 실사의 중요성, 계약 조항이 있는 이유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돌아다녔다. 김수연이 미러링된 계정 그녀가 반납하지 않은을 통해 여전히 조용히 접속해 있던 매수자의 내부 그룹 채팅방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리스크 관리팀장의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설명했다. 이거 장난해? 시스템 총괄 이사 자리에 CEO 아들을 앉혔다고? 1일차에? 박민우는 자신이 일으킨 지정학적 난장판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사무실을 맨발로 돌아다니며 콜드브루 커피 종류가 적다고 불평하고 관리자 모드에 어떻게 로그인하냐고 묻고 있었다. 박상훈이 마침내 그를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로 불러 게시물 지워 라고 소리쳤을 때 박민우는 혼란스러운 주머니쥐처럼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왜요? 좋아요. 800개나 받았는데. 박상훈이 그의 손에서 폰을 낚아채 갔지만 소용없었다. 인터넷은 이미 포식을 끝낸 뒤였다. 스크린샷은 아카이빙되고 리포스트되고 다른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그중 하나는 석양이나 엘리너 루즈벨트 사진에나 쓰일 법한 가짜 명언 배경에 겹쳐져 있었다. 다만 문구는 이랬다. 드디어 이곳을 접수함. 박민우 1일차. 그리고 광대 이모티콘이 워터마크로 박혀 있었다. 매수자의 침묵은 더욱 불길해졌다. 그들의 법무팀은 오후 2시 6분에 또 다른 메모를 보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온보딩 활동은 중단됩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 구현팀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제 빌딩 안에는 공포가 번지고 있었다. 이사들은 복도를 서성이며 손해배상 노출에 대해 수군거렸다. 통합 책임자는 화장실에서 계약 조항 하나로 딜이 취소될 수 있나요? 를 구글링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박상훈, 그는 여전히 자신이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악수하는 매력과 PPT 카리스마가 오만함이 남긴 서류상의 증거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그는 임원진 앞에 서서 말했다. 과잉 반응하지 맙시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레버리지 협상 우위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인턴조차도 레버리지가 아무 일 없는 척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는 누가 기초를 통제하느냐를 아는 데서 온다. 그리고 김수연은 이미 청사진을 들고 나가버렸다. 비상이사회 소집은 오후 4시 정각이었다. 3시 59분, 이사 중 5명은 이미 화상회의 대기실에 들어와 있었다. 마이크는 끄고 카메라는 어둡게 한 채 마치 TV로 중계되는 총살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6번째 이사는 골프카트처럼 보이는 곳에서 햇볕에 그을린 채 분노한 표정으로 접속했다. 7번째, 가장 나이 많고 성격 고약한 최무식 이사가 마지막으로 로그인했다. 화면을 빚쟁이 보듯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박상훈은 기업용 미소를 장착하고 로그인했다. 다행히 박민우는 보이지 않았다. 시작합시다. 그가 말하자마자 후회했다. 우린 아무것도 시작 안 해. 리스크 총괄인 글로리아 조조 이사가 비석처럼 평평한 톤으로 쏘아붙였다. 우린 수습하는 거야. 하지만 시작해야 할 게 하나 있긴 하지. 최 이사가 화면 밖에 무언가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 말이야. 도대체 왜 자네 아들이 시스템 총괄 이사의 책상에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건가? 누가 접근 권한을 줬어? 그리고 왜 즉시 취소되지 않았나? 박상훈은 넥타이를 고쳐맸다. 공식적인 접근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들른 거였어요. 시스템에 로그인하지도 않았고 키보드를 만졌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조 이사가 말했다. 인수 진행 중에 경영 통제권을 암시하는 공개 성명을 냈잖아. 그게 매수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 못해? 박상훈은 코로 숨을 내쉬었다. 오해였습니다. 제7조가 뭔지 이해는 합니까?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접속한 라지 이사가 물었다. 아니, 계약서 사인한 뒤로 읽어보긴 했어요? 박상훈이 입을 열었지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김 이사는 어디 있나요?
이사회의 가장 꼼꼼한 운영자 신시아쇼 신이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왜 이 통화에 없죠? 박상훈이 눈을 깜빡였다. 김 이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뭐라고요? 최 이사가 말했다. 운영 통합 스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녀 없이는 매수자 측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다고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상훈이 급히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조 이사가 중얼거렸다. 이미 그녀가 매수자 변호사들에게 그 이메일을 보냈어. 회의하러 돌아올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눈이 희생양을 찾기 위해 화면 하단을 훑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었다. 리스트를 원해. 최 이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가 손댄 모든 시스템, 그녀가 승인한 모든 공급업체 계약, 그녀 이름이나 그녀가 관련된 법인에 묶여있는 모든 특허나 라이선스. 박상훈이 침을 삼켰다.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팀이 정리 중이고. 일부라고 하지 마. 신 이사가 쏘아붙였다. 우린 지금 눈 감고 비행하는 꼴이에요. 방금 럭색의 통합팀과 통화했는데 미들웨어 구조에 대한 기본 질문 3가지를 물어봤는데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박상훈이 반격을 시도했다. 이봐요.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매수자도 이건 일회성 PR 해프닝이라는 걸 이해할 겁니다. 해프닝? 조 이사가 말을 끊었다. 이게 해프닝으로 보여? 매수자가 모든 통신을 중단했어. 이건 해프닝이 아니라 목이 졸린 거야, 박 대표. 라지 이사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몸을 숙였다. 그들은 이미 예정된 현장 방문 3건을 취소했어요. 말투가 변했다고요. 거버넌스, 실패, 브랜드 리스크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박민우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 아니 리더십의 부재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리고 아직 기본 질문에 대답 안 했어. 최 이사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천억짜리 인수 첫날에 누가 자네 애새끼를 임원 책상에 앉혔나? 누가 배지를 줬어? 누가 승인했어? 박상훈이 망설였다. 제 아이디를 빌려갔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치 중력 자체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세상에 누군가 속삭였다. 누구인지 확실치 않았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던 주니어 이사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켰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아들이 임원 행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로그인 자격증명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박상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족벌주의 망상에 쌓인 중대한 과실처럼 들리지 않는 답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음소거된 고함, 손을 드는 제스처. 이사 한 명은 갑자기 통화에서 나갔다.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켜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다시 껐다. CFO, 최고 재무책임자가 마침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지금 누가 뭘 통제하는지도 몰라요. 법무팀은 김 이사 없이 계약 관계도를 그릴 수도 없고요. 분석 레이어가 외부 법인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재무팀은 유령을 쫓고 있어요. 어떤 법인? 최 이사가 짖듯이 물었다. 누가 주인이야? 잠시 멈춤. 그리고 누군가 마침내 그 이름을 말했다. DM 전략 시스템 김수연 이사의 개인 컨설팅 법인입니다. 다시 침묵. 이번에는 충격이 아니라 항복이었다. 박상훈은 눈을 깜빡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벽이 조여오는 게 아니었다. 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42분 퀵서비스 기사가 법무팀에 두툼한 봉투를 배달했다. 이메일도 슬랙 알림도 드롭박스 링크도 아니었다. 인편으로 왔다. 밀랍 봉인, 서명 필수, 제목 중대한 위반 통지, 제7조 집행 발신, 럭색 산업홀딩스 대리로펌 마스터넨 홀러. 커버레터는 냉정하고 잔인하고 외과적이었다. 문서화된 공개적 권한 사칭에 근거하여
럭색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인수 절차 중단에 대한 계약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모티콘도 부드러운 언어도 없었다. 그저 얼굴을 후려갈기는 마침표뿐이었다. 박상훈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든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법무팀은 문서를 바로 임원실 층으로 가져왔다. 박상훈은 문서를 훑어보았다. 입술은 굽게 다물었고 피부는 A사 용지처럼 창백해졌다. 최종 결정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제7조를 발동했어요. 조 이사가 두 번째 페이지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최종입니다. 재협상 문구는 없어요. 이건 탈출 레버예요. 당신이 당긴 거라고요. 내가 당긴 게 아니야. 박상훈이 말했다. 그 여자가 그랬어. 하지만 김수연이 놓은 덫은 단순한 재치 있는 이메일이 아니었다. 그건 쥐덫이 찰칵하는 소리에 불과했다. 스프링은 아직 튀어오르지도 않았다. 오전 중반. 구매팀은 마침내 전체 시스템 통합계획서를 찾아냈다. 김수연이 초기 합병 준비 기간에 제출했던 것이었다. 당시에는 너무 기술적이고 김 이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무시되었던 서류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필독서가 되었다. 그리고 부록 14페이지에 그것이 있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재책이 한 번에 지나칠 정도로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조항. 운영 분석 및 공급망 조화를 지원하는 모든 미들웨어 구성 요소는 DM 전략 시스템 6을 통해 라이선스되며 배포, 수정 및 변경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DM 전략 시스템. 누군가 천천히 되뇌었다. 이거 김수연 이사거야? 대답은 물론 예였다. 그렇다. 김수연이었다. 시스템이 스파게티처럼 엉켜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모든 연결 코드를 짠 김수연. 안전장치, 공급업체 연동 로직, 매수자 팀이 이메일 세 통에서 임무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불렀던 특허 출원 중인 라우팅 최적화 엔진을 만든 김수연. 그녀의 법인이 인수의 운영 생명선에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제출했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김수연에게 토를 달겠는가? 박상훈의 얼굴은 익지 않은 새우색으로 변했다. 제출하기 전에 삭제했어야지. 운영팀한테 그 문서 소독하라고 했는데. 소독 안 됐어. 최 이사가 출력된 사본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파일링 됐어. 디지털 타임스탬프 찍혔고 부서장 3명이랑 합병 TF팀이 승인했어. 박상훈이 일어섰다. 수정할 수 있어요. 삭제하고 수정된 계획서를 내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조 이사도 일어섰다. 매수자는 이미 이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실사 단계에서 보냈다고요. 그들은 이 계획 위에 통합 지도를 그렸어요. 이건 초안이 아니에요. 기초라고요. 우리가 편집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한테 법적 책임이 있었죠. 신이사가 핸드백을 든 단두대처럼 방으로 들어오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김수연 이름으로 된 열쇠가 달린 청사진을 그들에게 건네줬고요. 박상훈은 법무팀을 향해 돌아섰다. 그 여자 막을 수 있어? 법적으로 우리 아키텍처를 인질로 잡는 게 가능해? 변호사는 바인더를 넘기며 식은땀을 흘렸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미들웨어 레이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구조예요. 박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라이선스 취소해. 생존 조항을 넣어놨네요. 변호사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딜이 무산되더라도 라이선스 조건은 집행 가능합니다. 철회는 상호 동의가 필요해요. 박상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 안의 침묵은 젖은 양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딜은 단순히 중단된 게 아니었다. 체크메이트 당했다. 화난 이사회도 소리 지르는 매수자도 아니었다.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난동 한번 부리지 않고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싸우지도 않았던 한 여자에게 그저 통제권. 그녀는 그걸 가졌다. 모든 스위치, 모든 로그인 키,
그들이 럭색에게 약속했던 모든 논리의 라인들, 그녀의 것이었다. 박상훈은 눈을 감았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 이메일은 바이러스처럼 수신함을 강타했다. 제목, 인수 일정 업데이트, 대외 비서실, 본문. 최근 상황으로 인해 럭색과의 통합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부서장에게 해주십시오. 설명도 책임도 없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차가운 진공 포장된 PR 문구 6줄. 하지만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보도자료 없이도 물속의 피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정오가 되자 속삭임은 복도를 가득 채운 반란의 소음으로 변했다. 박민우가 진짜 그거 올렸대? 김 이사가 미들웨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내 친구가 럭색 다니는데 딜 깨졌대. 오후 3시 사무실 절반의 직원들이 그 악명 높은 셀카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있었다. 한 직원은 그것을 출력해서 커피 머신에 붙여놓고 새로운 캡션을 달았다. 1일차 CEO,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미래로 이끌다. 박상훈은 그걸 떼어내게 했다. 그러자 누군가 김수연의 빈 의자 사진에 이런 문구를 합성해서 올렸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겨눌 때까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른다. 이사회실은 벙커로 변했다. 전화기는 무음, 커튼은 쳐졌다. 임원진은 몸값을 기다리는 인질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박상훈은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그냥 사라지게 해. 그가 법무팀에게 이날 5번째로 소리쳤다. 럭색한테 서류 수정하겠다고 해. 공개 사과문 내. 여론 돌려. 직원 개인 일탈이라고 탓해. 뭐든지 하라고. 법무팀장은 이틀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제7조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발동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랑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나가면 그만입니다. 손해배상은? 박상훈이 물었다. 김수연한테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걸 수 있나? 그녀는 위반한 게 없습니다. 모든 프로토콜을 따랐고 모든 문서를 제출했고 법인 공개도 합법적이고 눈에 띄게 했어요. 다 부록에 있었다고요. 그럼 묻어버려. 소급해서 삭제해 박 대표. 변호사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도 전에 그들 손에 들어갔다고요. 당신이 수류탄을 건네줬고 당신 아들이 핀을 뽑은 겁니다. 박상훈은 CFO를 돌아봤다. 투자자들한텐 뭐라고 하고 있어? CFO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아직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얼마나 오냐고요? 6군데, 7군데, 큰 손들이요.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답을 원합니다. 협력업체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다. 마무리하는데 몇 달 걸렸던 계약들이 갑자기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원팀은 서드파티 제공업체들의 계정 해지 요청으로 마비되었다. 심지어 사내 케이터링 업체조차 대금 확인 전까지 다음 달 점심 서비스를 연기했다. 오랜 물류 파트너의 답변은 너무나 직설적이었다. 우린 김 이사를 믿었지 당신들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연락 주쇼. 박상훈은 의자에 앉아 자기 얼굴을 지우려는 듯 관자놀이를 세게 문질렀다. 인식을 안정시켜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매수자를 안심시켜. 우린 여전히 능력 있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조 이사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안심하고 싶은 게 아니야. 떠나고 싶은 거라고. 당신이 법적 구실을 줬고 당신 아들이 공개적인 명분을 줬어. 완전한 1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부검대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신 이사가 물었다. 왜 박민우는 정식 고용계약서가 없었죠? 박상훈이 눈을 깜빡였다. 그냥 쉐도잉 참관하는 거였어. 비공식적으로, 서류 없이. 그럼 누가 건물 출입을 승인했죠? 배지는요? 시설팀? 아마도. 나도 몰라. 그럼 우리가 위반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김수연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박민우도 아니고 인수중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 접근 권한을 줬잖아요. 제7조는 그게 당신 혈육이든 청소부든 상관 안 해요. 평판 훼손이 있느냐만 따지죠. 그리고 이건 일면 톱기사감 망신이고요. 그 순간 박상훈의 전화가 켜졌다. 매수자 담당자의 메시지, 2단어, 해지 검토. 그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붕괴는 시작되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고함도 없었다. 창문이 깨지지도 않았다. 그저 돈이 방에서 빠져나가는 조용한 질식뿐이었다. 매 분마다 파트너가 떨어져 나갔다. 매 시간 매수자의 침묵은 길어졌다. 그리고 매 초마다 하나의 진실이 명확해졌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 공로를 요구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그저 이메일 하나를 전달하고 걸어나갔던 그 여자. 그녀는 그냥 떠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다리를 폭파해버렸다. 이사회실은 심해의 잠수함보다 더 단단히 봉인되었다. 비서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오직 이사회와 변호사 2명, 그리고 살기 위해 집을 태워라 라고 쓰여 있을 법한 출력된 안건 하나뿐이었다. 오전 9시 1분 최무식 이사가 세 마디로 회의를 열었다. 수술 들어갑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공기는 특유의 전문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4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4천억 원짜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공포. 목이 깔끔하게 잘리기 직전에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 첫 번째 안건, 박민우. 최 이사가 말했다. 회의록에 기록해 즉시 발효됨. 박민우는 모든 회사 구역, 시스템, 통신에서 차단된다. 만장일치, 망설임 없음, 심지어 박상훈조차도. 두 번째 안건, 박상훈. 조 이사가 저격수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박 대표님, 귀하의 리더십하에 발생한 중대한 위반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즉시 행정휴직 정직을 권고합니다. 조사 종료 시까지. 박상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시도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전 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짜리 인수 중에 검증 안 된 아들에게 접근 권한을 줬잖아요. 신 이사가 노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건 희생양이 아니라 자해 공갈이에요. 투표가 진행되었다. 7개의 손이 올라갔다. 박상훈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98분. 그는 인사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방에서 나갔다. 배지 비활성화. 캘린더 접근 권한 취소. 사무실 문 앞에는 종이 박스 하나가 조용한 묘비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발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리지 않았다. 최 이사가 그룹을 향해 돌아섰다. 다음 안건, 김수연 이사 접촉. 신 이사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미 요청 보냈어요. 답장 왔는데 서면으로 원한답니다. 그들은 함께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인질 협상하듯 고심했다. 제목, 해명 및 재참여 요청. 김수연 이사님, 이사회는 귀하의 시스템 통합 계획 및 관련 IP 권리에 관한 비공개 해명 세션에 귀하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최근의 사태로 부담이 크시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귀하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편하신 시간에 화상회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송, 배달됨, 일금. 답장은 10분 안에 왔다. 짧고 깔끔하고 명확했다. 제 의도는 피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선수 쳤을 뿐이죠. 인사말도 끝인사도 없었다. 그저 진실, 무기화된 진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침내 최 이사가 입을 열었다. 뭐 쿠키랑 포옹 들고 돌아오진 않겠군. 웃음. 차갑고 즐거움 없고 신경질적인 웃음. 단두대가 목을 비껴나갔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기침 같은 웃음. 하지만 진실은 빌어먹을 기념비처럼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김수연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보다 회사를 더 잘 보호했다. 그녀는 완벽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걸 택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박상훈의 길을 택했다. 이제 그들은 무릎을 꿇고 몇 달 전에 주었어야 할 권력을 그녀에게 바치고 있었다. 협상합니까? 아직 만조대의 모래성 같은 희망을 품은 한 이사가 물었다. 아니, 신 이사가 말했다. 우린 항복하는 거야. 그녀는 요구 조건을 말하지도 않았어. 조 이사가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지. 최 이사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요구 조건이었으니까. 그들은 집단적으로 깨달았다. 물류의 물자도 모르는 아들놈으로 회사의 척추를 갈아치우려 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배제했던 여자가 모든 레버리지를 쥐고 있었다. 그녀에겐 코드가 있었고 법적 명분이 있었고 매수자의 존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침묵, 그들의 공포, 그들의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는 닦였고 투표는 끝났고 시체들은 은유적으로 묻혔다. 하지만 김수연, 그녀는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았다. 그저 이메일에 답장하고 혼란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미소 지었을 뿐이다. 화상회의실은 여느 때처럼 정중한 알림음과 함께 열렸지만 참석한 모두는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한쪽에는 꼼꼼히 검증된 돌처럼 굳은 표정의 이사회 전원이 평소보다 조금 더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럭색 산업홀딩스의 대표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이 인수의 제가 쓸모 있는 무언가로 조각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김수연이 나타났다. 팡파르도 메이크업 팀도 없이 화면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각도의 웹캠, 뒤로는 깨끗한 방과 앞에 놓인 반쯤 빈 머그잔이 보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마지막 절개를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고요하게 카메라를 응시했다. 매수자 대표가 침묵을 깼다. 김 이사님, 그가 말했다. 회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게 다였다. 그가 계속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럭색은 여전히 당신의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 고용주 측의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의 무결성을 믿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그 공백을 채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물었다. 당신의 개인 법인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시스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수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네, 잠시 멈춤. 이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너무 일찍 내쉬었다. 김수연이 덧붙였다. 라이선스 비용은 기존의 3배. 신 이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매수자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김수연이 말했다. 이사회 의석 하나, 자문역 말고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등기 이사직. 아니면 딜은 없습니다. 침묵, 길고 묵직한 침묵. 매수자 대표가 이사회를 돌아보았다. 글쎄, 반대는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들이 겪은 한 달, 잠 못 이루는 밤들과 투자자들의 탈출, 굴욕적인 언론 유출을 겪은 후에는 오직 최무식 이사가 조용히 승인 동의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제청합니다. 조 이사가 말했다. 통과되었습니다. 신 이사가 확인했다. 김수연은 반응하지 않았다. 고맙다고 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회의 나가기를 클릭했다. 통화는 그날 오후 끝났다. 박상훈의 해임은 조용히 확정되었다. 보도자료는 을에 쓰는 멘트들을 썼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쩌고 저쩌고. 내부적으로는 덜 시적이었다. 그의 접근 권한은 취소되었다. 그의 이름은 회사 슬랙에서 지워졌다. 그의 이메일은 IT팀으로 포워딩되었다. 임원 복도에 걸려있던 그의 사진은 내려졌고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의 일반적인 스톡 이미지로 대체되었다. 회사는 재부팅되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구조, 그리고 새로운 조건 하에 김수연은 직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 공간이나 코너 사무실, 케이터링 되는 이사회 점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유권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 업계 전반의 메시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갔다. 김수연은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녀가 곧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물류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보석에 접근하고 싶다면 그녀에게 가야 했다. 해질녘. 그녀는 다시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폭풍이 들판 너머로 몰려오고 있었고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그녀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회의 때 썼던 그 머그잔에 제스민 차를 채워 마시고 있었다. 바람에는 비 냄새와 그녀가 결코 흘리지 않았던 오래된 눈물의 짠 내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 옆에 노트북이 윙윙거렸다. 또 다른 컨설팅 요청,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에서 한때 화려한 이름들 때문에 그녀를 지나쳤던 회사들이 이제 긴급 통합 지원 필요 같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코 소리치지 않았고 난동을 부리지 않았으며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그저 이메일 하나를 전달하고 기다렸을 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앙큼한 선배님들. 커피포트가 복수를 끓이도록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당신의 전 직장 동료들은 뭐가 자신들을 쳤는지도 모를 겁니다.